4회째를 맞은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산과 자연, 인간을 주제로 펼쳐지는 영화제 현장, LTE로 연결합니다. 중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싼 입주민과 시행시공사의 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현대차 수출 선적 보도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사측이 충돌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제4회 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늘부터 영남 알프스 일원에서 열립니다. 산과 자연, 인간을 주제로 한 16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인데요. 개막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LTE로 연결합니다. 유희정 기자. 네, 저는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움프시네마에서 저녁 7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올해 영화제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개막식이 끝난 뒤에는 올해 영화제의 개막작인 피아노를 히말라야로가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올해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는 오늘부터 오는 1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는 이곳 움프시네마 그리고 바로 옆 건물인 산악문화관에 마련된 알프스 시네마 등 5개의 상영관이 운영이 됩니다. 이외에도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행정복지센터와 범서읍의 선바위 도서관에서도 일부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슬로건은 함께 가는 길인데요. 산악영화가 산악인과 영화인 또 관객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소 낯선 산악영화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습니다. 작품의 비하인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얘기들을 또 만들어서 관객분들이 또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상영 전 혹은 상영 후 해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단편 영화들도 마련돼 있습니다. 영화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경쟁 부문에는 에베레스트 등 명상과 등반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31편이 상영됩니다.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영화제랑 또 다르게 여기 야외 이벤트가 좀 많아서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영남 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세계의 명산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서 MBC 뉴스 유정입니다. 중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보수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시행시공사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준공된 지 7달이 지나도록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24시 이용주 기자입니다. 중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골프 연습장, 건물 내벽에 빗물이 흘러내려오고 바닥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파트 옥상 외벽은 갈라졌고 화재 대비용 스프링클러 물탱크 밸브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복도와 내벽 등 아파트에 붙은 누수 스티커는 일일이 세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도 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 쪽에 대한 미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수하게 보이게 되니까 입주민들의 안전도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고요. 집안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고장나서 안 닫히는 창문, 부서진 빌트인 가구, 거실 벽에 뚫린 구멍 등 하자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부 세대는 화재 발생 시 가스배관을 자동으로 잠그는 설비의 통신선이 끊어져 있기도 합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7달 넘게 하자 보수는 하지 않은 채 자녀 세대 할인 분양에만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괜히 여기를 들어왔나? 지금 파격 분양 이거 붙은 그 자체부터 해갖고 재산상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미분양 물량이 많아 하자 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달 안에 하자 보수 계획을 세우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200여 세대인 이 아파트의 분양률은 60%, 114세대 오피스텔은 12%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먼저가 아니냐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어제 저녁 현대차 수출 선적 부두에서 비정규직 노조와 회사 측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원인에 대해서는 양측의 설명이 다른데요.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나영 기자입니다. 네.
구호를 마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들과 회사 측 경비대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과 사측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양측이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사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은 갈수록 격해집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 속에 일부는 넘어져 사측 14명, 조합원 1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수출을 위해 차량을 선적부두까지 탁송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하청업체 직원 등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이들은 최근 법원이 수출 선적 탁송 업무를 하는 직원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도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확정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하면 이런 사태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파업에 원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특별협의에 따라 1차 도급 협력업체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충돌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담자들에 대해 폭행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나영입니다. 정부의 1차 규제자유 특구 심의에서 보류 결정된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사업 계획이 2차 심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1차 지정에서 보류된 사유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의 사업을 우선 협의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규제 적용 유예, 재정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여성 고객 6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지난 4월에는 여성 고객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울주군 두서면 서하리의 한 기와집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6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배선에서 발견된 단락 흔적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직원과 방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과 8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비상벨은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 운영되는 것으로 벨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현장음이 함께 전달돼 경찰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성수식품 점검에 나선 결과 울산에서도 위반업체 4곳이 적발됐습니다. 동구 장애인 보조 작업장과 그 집 주꾸미, 부산 튀김집 등 3곳은 직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고 1등 축사는 자체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곳은 과태료 처분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랑이 순찰단이 오늘 울산시청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호랑이 순찰단은 지역 어르신들이 경찰과 함께 학교 주변과 근린 공원, 주택가 등 안전 취약 지역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는 사업입니다. 호랑이 순찰단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510명이 선발됐으며 5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울산시 경제협력 대표단이 오늘 러시아에서 열린 제2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제1차 포럼은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열렸으며 내년 3차 포럼은 울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러 지방정부 간의 우정과 교류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가자고 발표했습니다.
울산시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공모에 참여해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울산과 서울 등 10개 도시가 시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부 공모사업 지원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 봄 냉해 등으로 착과가 감소한 294농가에 대해 1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통상 연말쯤 일괄 지급했지만 연초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 복구에 빠른 도움을 주기 위해 연 2회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